2024년 8월 5일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쇼크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장에 동일하게 전개가 됐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과한 것은 없었는지, 혹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은 없는지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 요소로 빠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중동 불안, 경기 침체 우려,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거셌다라는 점, 국내로 보면 큐텐 사태, 수급적인 부재 너무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렇다고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처럼 딱 요거라는 명확한 건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코스피가 200포인트 이상 빠진 건 저도 처음 봤고요. 100포인트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경에, 그러니까 6월 중순에 그때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5% 빠져 100포인트 빠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포트를 이제 엎어서 그러니까 주도주에다가 베팅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시장 하락 그 폭락 원인을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크게 리세션 우려,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로 추정되는 이런 되돌림 이런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리세션 우려는 좀 과하다고 보여지죠. 그 네. ISM 제조 지표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그게 불거졌는데 어제 그 ISM 서비스업 지수는 이제 51.4 이제 그 지난달보다도 올라갔죠. 예상치는 부합을 했고 지난달 48.8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70%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보다 서비스업에서 좀 강세를 나타났기 때문에 리세션 우려는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서도 고용 지수라든가 신규 주문도 양호해서 저는 리서치 우려는 아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이제 시스템 우려는 아니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조정은 네. 만약에 현금 없다 그러면은 잘 버텨야 될 것이고 현금 여력 있다 그러면은 있는 힘껏 담아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어저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비상금 다 투입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업률 부진 같은 경우도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그런 실업률 부진이라서 리세션 공포는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 BOJ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좀 높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그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됐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중앙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유동성 공급했던 게 BOJ인데 이게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국채 매입 축소 계획도 밝혔지만은 그래도 이제 절반 정도 축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30년까지 계속 유동성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서 이게 기계적인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 매도한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기계적으로 매도 수급은 되돌림 반드시 오고요. 네. 옵션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아마 이때까지는 이제 청산이 될 거예요. 그런 숏 베팅 자금들은. 그리고 간밤에 선물이 3%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한 60에서 70포인트 갭 뜨는 게 정상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저께 투매를 절대 하셨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제 급락 그 구간에서의 되돌림은 모두 연말 안에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화 강세에 따른 그 일본 주식 투매라든가 글로벌 테크 조정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르게 되돌림이 있고 어저께 외국인 장죽 그 선물 매도를 12,000계약을 했는데 막판에 10,000계약 이상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10,000계약에서 수매해서 했다는 얘기는 22,000계약을 매수를 갑자기 했다는 얘기예요. 어제 동시효과에 7천억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거의 이제 갖고 논다로 볼 수 되겠고 이런 기계적인 매도는 거의 80% 이상 8분 응선 지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그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투매는 어저께 받았어야 됐다. 저는 그 막판에 받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반등 나오겠지만 반등 나올 때 막 따라붙지 마시고 이렇게 눌릴 때는 이런 투매 반대 매매 이런 것 때문에 갭 떨어질 때는 지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전달 받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받으려면 현금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급락이 진정되길 좀 기다리고 반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겁니다. 급락이 진정되고 반등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갖춰줘야 될까요? 일단 매수 관점에서는 약간의 그 전체 자금의 20% 이내의 레버리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있으면은 밸류에이션을 하셔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쪽, 그러니까 이게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쪽으로 뭐 약간 그 포트 압축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N 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그 142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이거 좀 진정이 돼야 되겠죠. 뭐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13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저점을 잡는 순간이 이제 시장 바닥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트레이더 쪽에서는 그 연준이 일주일 이내 뭐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60%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뭐 150bp 인하까지도 9월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9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세장 돌입 가능성이 있고 지금 코스피가 어제 종가 그 2,442가 PBR 0.88배 그리고 장중 저점 2,387이 0.86배니까 역사적 저점이에요. 지금 12개월 선행 PER도 9.2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지금 싼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리세션 우려를 낮춘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어저께 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온 것처럼 그런 지표가 잘 나오거나 또 엔화 강세 현상과 둔화가 나타난다면은 기술적인 바닥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될 수는 이게 이제 어떤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로 볼 수 있겠고 또 국내의 그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금투세 이슈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은 지금 증권사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 이게 9월 안에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장의 가장 강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대체로 한 9월까지는 그 금리 인하가 앞두고 있으니까 잘 버티시고 장중 하락이라든가 급락이 클 경우에는 현금 여력에 닿는 한 최대한 담아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환 영업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제 9월 이후까지, 9월 전까지 좀 잘 버티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매크로적인 내용들 말고 이제 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AI 쪽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면서 AI 패러다임에 대한 훼손이 조금 생겼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의 특히나 대형주 두 종목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타 방송에서 만약에 BOJ가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글로벌 YOY 유동성 증감률의 감소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밸류에이션의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폭이 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체로 밸류가 좀 그 펄을 그러니까 높게 받아서 목표가를 많이 받은 종목이 이제 한명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 날 하락이 먼저 나왔고 어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또 이제 이제 아임증권의 이제 반도체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 송명섭 위원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요인 중에 이제 연관성을 가진 선행지표, 경기 선행지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그 글로벌 YOY 그 유동성 증감률, 이게 M2 증감률이고 두 번째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네. 그리고 중국의 신용 자격 지수 이 세 가지가 이제 경제 선행 지표라서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뭐 추가량 증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EPS에 관련되는 거고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퍼랑 관련된 건데 BOJ 금리 인상 이거는 그 글로벌 YOY 유동성 증감률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깨졌죠. 좀 안 좋죠. 그러면 이게 또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되겠고 중국의 신용 자국 지수는 지금 3개월째 하락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의 요인들이 전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EPS는 올라가는데 그 퍼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 뭐 신제품 블러웨이 지연 이슈라든가 미 법무부 엔비디아 뭐 반도체 조사 이런 것들은 이게 큰 요인이 되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매크로 이슈 이게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뭐 월가 중심으로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거나 뭐 AI 투자는 많은데 수익성이 뒷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노이즈는 있지만은 지금 팔란티어가 시간이 지금 급등한 것처럼 또 AI에서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물론 이제 거품론을 부상하지만은 이게 저는 거품이라 보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됐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 유효하지만 그 고퍼를 받았던 그래서 목표가 높게 받았던 종목만 조심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고밸류 반도체 소부장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들여다봤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정도 급락이 나오는데 뭐 어제야 모든 종목들의 낙폭이 컸다라고 봅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는 소폭 반등이거나 아니면 낙폭이 제한되거나 좀 지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의견들도 나왔었는데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에 대한 뷰 지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잘 보시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안 빠졌던 게 에코프로비의 LG에너솔루션, 포스코 퓨처 네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2시 반 이후로 반대 매매 터지면서 같이 네. 크러쉬가 나왔던 것인데 그 네 종목이 공매도 잔고가 3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롱을 잡았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대부분 숏이 이제 그 네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 제가 전에도 코스피 6종목, 코스닥 4개 종목, 총 10종목의 그 반도체 그 공매도 잔고가 2차 전 쪽에 그 10종목에 한 3조 7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쇼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리스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이미 그 트럼프를 넘어선 조사도 있고, 네. 또 이후에 중국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에 대한 견제, 지금 그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이고, 이런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에 부통령을 지명을 할 건데, 아마 펜실베니아 그 주지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리스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드렸던 거, 이 금리 인하 본격화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차 그 할부 금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속의 가장 그 우호적 매크로 이슈라 볼 수 있겠고, 지금 BOJ에서도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고 연준에서도 지금 해리스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쪽에 당선이 일단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전에는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대형주에서 일부 중소형주를 좀 갈아타자 말씀드렸고, 6월 달부터는 투트랙을 가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 포트 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에서 먼저 나올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의 반등 나온 이후에 향후에는 이제 그거를 중소형주 쫓아가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중소형주 쪽의 반등 폭이 더 크겠죠. 그리고 낙폭이 좀 과도했던 쪽은 저는 이제 어쨌든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북미 시장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은 북미 시장에서 가장 쇼트헤지가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전액 네. 섹터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액 섹터 쪽에서 웬캠이라든가 뭐 덕선테크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전액 종목을 좀 그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담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네. 그 현금 이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셔가지고 현금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주가의 업사이드가 높은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없으면은 이 종목 그대로 버티기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일단 모든 질문에 녹여주셨네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한 줄 정리로 지금 시장에 대해 어떻게 하길 바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이상의 이런 역대급 하락은 항상 기회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 패닉셀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금이 여력이 닿는 한 최대한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공부라든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담은 이런 급락장에서 담은 그런 자금들은 그래서 몇 개월 후에는 큰 보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은 이미 미 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베팅이 들어갔고, 지금 채권도 4조 정도, 지난달에 4조 2,052억을 채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채권을 먼저 매수하고 환베팅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포지션이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차례가 아직. 네, 그 차례가 아닌 그런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일시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신흥국 쪽으로의 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강세장, 신흥국 증시 강세장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뭐 금수대 이슈 때문에 국장에서 미장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주식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환차손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 미장을 줄이고 금수세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국장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견 전달받았습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